요즘 인공지능이 완전히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최첨단 AI를 무너뜨리려는 아주 똑똑한 공격들,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작년, 딱 1년 동안에요. 러시아 해커들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감행한 AI 기반 사이버 공격이 무려 3,000건이 넘습니다. 3,018건.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전에보다 340%나 폭증한 수치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얘기를 해볼 겁니다. 어떻게 AI가 현대전의 가장 중요한 무대가 되어버렸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만 해도 2024년에 200만 대가 넘는 드론을 만들었고 내년 말까지는 400만 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수백만 개의 AI 드론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다는 건데 이건 다시 말해서 해커들이 공격할 수 있는 타겟, 그러니까 공격 표면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실제 전쟁터에선 이 공격과 방어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정말 영화 같은데요. 우크라이나에 포크로바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일단 날아오는 러시아 드론을 탐지합니다. 그 다음이 진짜 핵심인데 드론이 의존하는 위치 신호, 그러니까 GNSS 신호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훨씬 더 강력한 가짜 신호를 쏴서 드론을 속이는 거죠. 그럼 드론은 자기가 엉뚱한 곳에 있다고 착각하고 이 가짜 신호를 졸졸 따라가다가 결국 엉뚱한 들판 같은 안전지대, 이른바 킬존으로 유도돼서 그냥 무력화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드론 내비게이션을 그냥 해킹해버리는 거죠.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공격 하나가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공격에 맞서려면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먼저 공격자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쓰는지, 즉 공격자의 플레이북을 샅샅이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공격들을 제대로 막으려면 일단 공격의 종류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이 분야의 기준을 제시하는 곳이 바로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우리가 흔히 NIST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여기서 AI에 대한 위협들을 아주 깔끔하게 분류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회피 공격입니다. 이건 뭐냐면 AI가 한창 일하고 있을 때 살짝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표지판을 인식하는데 거기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스티커를 붙여서 정지 표지판을 속도 제한 표지판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입력값을 아주 미세하게 바꿔서 AI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포이즈닝 공격인데요. 이건 회피 공격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교활합니다. AI가 아직 배우고 있는 훈련 단계, 그러니까 아기일 때부터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예요. 훈련 데이터에 독을 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특정 상황에서 오작동하도록 설계된 일종의 스파이 AI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부의 취약점이나 백도화가 심어진 채로 말이죠. 마지막 유형은 프라이버시 공격입니다. 말 그대로 AI의 사생활을 캐내는 공격이에요. 목표는 AI 모델 안에 숨겨진 아주 중요한 비밀 정보, 예를 들면 학습에 사용된 개인정보나 기업 비밀 같은 것들을 훔쳐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AI한테 계속해서 교묘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AI가 자기도 모르게 훈련 데이터에 대한 힌트를 술술 불게 되는 거죠. 니스트의 이 말을 보면 딱 감이 오죠. 적대적 머신러닝, 즉 AML은 단순히 방어벽을 높게 쌓는 기술이 아닙니다. 공격자가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 공격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 모든 걸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방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공격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바로 공격자가 우리 AI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왼쪽의 화이트박스 공격은 말 그대로 속이 훤히 다 보이는 상자예요. 공격자가 AI 모델의 설계도부터 학습 데이터까지 모든 걸 다 알고 공격하는 겁니다. 당연히 성공률이 엄청나게 높겠죠. 반면에 오른쪽 블랙박스 공격은 상자 안이 전혀 안 보여요. 그냥 이것저것 찔러보면서 반응을 보고 약점을 추측해야 하는 훨씬 어려운 공격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공격자들이 어떤 카드를 들고 있는지 대충 파악이 됐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막을 건데? 바로 AI 방패를 만드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격법을 아는 거랑 그걸 실제로 막아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반격할 수 있을까? 이건 결국 우리 AI를 위한 아주 강력한 면역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과제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 국방성의 달파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현재 최고라고 하는 모델들조차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납니다. 보세요. GPT 3.5에 대한 공격 성공률이 무려 87%예요. 10번 공격하면 8, 9번은 뚫린다는 거죠. 한 단계 더 발전한 GPT-4도 절반인 50%가 뚫렸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포괄적인 새로운 방어 전략이 제안됐습니다. 이름하여 한국형 적대적 방어 아키텍처, 줄여서 KADA라고 부릅니다. 이 KADA의 핵심은 다층 방어입니다. 마치 겹겹이 껴입는 갑옷처럼 4개의 층으로 AI를 보호하는 건데요. 1계층이 외부의 물리적 공격, 예를 들면 위치 정보를 속이는 걸 막고 2계층은 AI의 심장, 즉 모델 자체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3계층은 새로운 공격에 바로바로 적응하는 순발력을 키우고 마지막 4계층은 가짜 정보에 속지 않도록 데이터의 신뢰도를 관리합니다. 자, 그럼 한 층씩 자세히 뜯어볼까요? 첫 번째 갑옷 1계층은 복원력 있는 PNT입니다. PNT는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AI의 눈과 귀, 그리고 방향 감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까 봤던 러시아 드론처럼 GPS 신호를 속이는 공격에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개의 센서 정보를 종합해서 진짜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두 번째 갑옷은 견고한 AI 코어, 말 그대로 AI의 심장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적대적 훈련 같은 기술을 쓰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일부러 AI한테 다양한 종류의 공격을 미리 경험하게 해서 예방주사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된 AI는 실제 공격에도 훨씬 더 잘 버틸 수 있겠죠? 세 번째 갑옷은 적응형 C2 루프입니다. 이건 방어 시스템의 반사신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유형의 공격이 탐지되면 단 24시간에서 72시간 안에, 그러니까 2, 3일 만에 분석을 끝내고 업데이트된 방어 모델을 바로 배포하는 초고속 대응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하는 방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갑옷, 신뢰 기반 정보 작전입니다. 요즘 딥페이크나 가짜뉴스 같은 허위 정보가 정말 문제잖아요. 이 마지막 계층은 바로 이런 정보전을 대비하는 겁니다. AI와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받는 모든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하게 검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 KADA가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1단계로 2026년까지는 당장 시급한 드론이나 유도탄 방어부터 시작해서 2단계에서는 지휘 통제나 정찰 시스템 같은 더 큰 단위로 방어 체계를 넓혀갑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2030년까지 모든 군용 AI에 이 KADA를 적용해서 그야말로 철통 같은 통합 방어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더 똑똑한 AI를 만들기 위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끊임없이 약점을 파고드는 공격자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막기 위해 더 견고한 방패를 만드는 방어자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기술과 안보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